저녁 야구의 빈 공간을 딱 맞게 채우는 엠스플 야구 라이브 토크쇼 야시장의 서경석입니다. 오늘도 알찬 야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민철 위원께서 첫 출연하시고 벌써 오늘이 6회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첫째 출연을 하고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자원으로. 왜냐면 이제 예. 불은 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전히 뻔뻔하시네요. 예. 뭐 100년 살 건 아니니까. 근데 그동안 자리 비우시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박동희 기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오빠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도 아니고 꼭 구설수에 시달려 나오는데 제가 2008년, 2012년에 한 번 힘들었었는데 야시장 3회 때 이 발언을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이 4년 주기설이 또 한 번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진심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우리 이제 박승영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바뀐 것 같아요? 6회를 거치면서. 우선은 제가 이제 아재라는 사실에 대한 그 자기 객관화가 빨리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주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뭐 살면서 그 외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살지도 않았지만 또 지적받고 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멋지신데?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너무 지적들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분. 좋아요. 약간 레옹 느낌 나시네. 레옹 배우처럼 생기셨어요. 그리고 저기 갓 쓰고 오셨다면서요. 가끔 갓 좀 갖다 주세요. 자, 오늘도 세 분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야구장에서 있었던 여러 장면들을 보다가 여기 계신 세 분이 야 하고 감탄사를 내뿜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정민철 위원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뽑은 야한 순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정재훈 선수인데요.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 11년을 이제 두산에서 몸을 담았고요. 준우승을 4번 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2014년 시즌 종료 후에 두산 장원준 선수의 보상 선수로 이제 롯데로 넘어갔다가 지난 시즌 2차 드래프트로 인해서 다시 친정팀 이제 두산으로 돌아왔는데 글쎄요, 당시에는 두산에 있을 때는 기여도가 좀 많았고 롯데에 있을 때는 10경기 정도밖에 출장을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았을 텐데 한영덕 수석 코치가 아무래도 정재훈 선수 영입하는데 조금 많이 개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우승은 했지만 중간 투수 역할이 조금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정재훈 선수의 영입 이유는 한영덕 코치의 판단은 공을 아직도 던질 줄 알고 공을 던질 줄 안다는 얘기는 스피드를 떠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적절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점은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한영덕 수석 코치가 구단에 적극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정재훈 선수를 영입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정작 정재훈 선수 있을 때 우승을 한 것이 아닌데도 우승 반지를 그렇죠. 이제 그렇기 전달한 때문에 거죠. 두산 측에서는 그러니까 예우죠. 그러니까 정재훈 선수가 그동안 우리 식구였다라는 예우를 1년 만에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은 이거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승에 기여를 안 했지만 하지만 두산 쪽에서는 우리 식구다라는 표현을 반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재훈 선수는 이 반지 하나로 인해서 팀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겠지만 이미 롯데에 있을 때도 롯데에서 두산에 왔을 때도 편하다. 내 집에 온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활약이 대단하죠, 우리 정재훈 선수가? 이제 젊은 선수들을 제치고 필승조에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재훈 선수의 과거에 입단했을 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성적만마도 나오는데 지난해는 10경기만 나왔었거든요. 평균 자책도 7점대 이상이었고 홀드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올 시즌 벌써 홀드도 7개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도 1.27이고요. 와우. 피안톨도 1할 때인데 그렇다면 과연 정재훈 선수가 지난해 왜 부진했느냐. 저는 2군 기록을 보게 되면 이 2군에서 정재훈 선수가 얼마나 잘 던졌냐면요. 평균 자책 2.09 그리고 1승 6세이브 경기 수도 28경기에 거의 40인 이상을 던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롯데에서 지난해
정재훈 선수를 2군의 세기로 좀 더 주목하고 봤으면 좀 더 기용을 좀 더 많이 했으면은 올 시즌과 비슷한 성적이 나지 않았을까. 근데 지난해 10경기에만 정재훈 선수를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뭐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조를 리빌딩이냐 아니면 뭐 현재 성적이냐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이종훈 감독 체제 때는 그런 게 완전 정착이 못 됐었기 때문에 정재훈 선수가 명확한 포지션을 못 잡았던 맞아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글쎄요. 네. 아무튼 뭐 저 친정으로 돌아와서 지금 맹활약 중인데 잘해서 올해는 진짜 우승 반지를 그렇죠. 본인의 힘으로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승현 기자가 뽑은 야한 순간. 예, 저는 그 원래 야구인들끼리 그 속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야구인들끼리 주고받는 말로 그 주자가 그 루상에 나가서 그 약간 어이없는 상황에서 아웃되는 거를 교통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제가 뽑은 그 영상은 교통사고 순간입니다. 자, 지난 6일 경기였었죠. 자, LG가 그 최은성 선수가 친 타구가 지금 NC의 박성민, 박민우, 태임주 선수로 이어지는 그 3중살이 나왔어요. 보기 드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 KBO 리그 전체로 따져도 62번째 3중살이었고요. 그 NC로서는 저게 팀 창단 후 처음 있는 그런 그 3중살이었다고 하던데요. 야. 지금 저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2루 상황이 좀 그 주목할 만했습니다. 박성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에는 그 3루 베이스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스텝 하나 밟고 베이스를 밟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루로 송구할 차례였는데 그 NC의 2루수 박민우 선수가 2루를 밟고 기다리면서 박성민 선수로부터 오는 공만 보고 그 다음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1루와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1루 주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공 받는 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 동작인 1루 송구 이거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좀 보시죠. 그러네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히메네스 선수가 그 슬라이딩 할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 저 장면에서 우리가 히메네스 선수의 그 태도도 칭찬을 할 만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병살 플레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약간 그 발을 들고 들어간다거나 또 거칠게 하죠. 슬라이딩을 네. 거칠게 하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 그렇죠. 이루수와 네.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한 걸 알고 부상을 막기 위한 동작을 취했거든요. 또 그 박민호 선수가 넘어진 다음에도 한참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가더라고요. 이제 손시현 선수가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손짓을 하니까 들어가던데 그 외국인 선수로서 참 우리나라 가서 이제 그 히메네스 선수가 아주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네. 그 앞으로도 이런 모습 계속 보였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히메네스가 참 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품이 아주. 자, 얼굴도 보면은 굉장히 그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이튿날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LG의 플레이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 장면. 예, 그렇습니다. LG가 1대0으로 앞서다 한 점을 뽑고 이제 2대0인 상태에서 1-4-1. 자, 저 장면이 이제 0대4로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2사 만루였었는데 그 히메네스 선수가 역시 좌전 안타를 쳤던 상황이에요. 근데 3루 주자 정성훈 선수는 무사히 홈에 들어왔고 2루 주자 서상훈 선수가 잇따라서 홈에 들어오다 이제 아웃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뭐 경기를 많이 보셨겠지만 그 서상훈 선수의 홈에 들어오던 모습이 그 장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들이 노출이 됐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 대기 타석에 있던 오지환 선수가 지금 서상훈 선수는 이미 3루를 돌았기 때문에 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천천히 뛰었어요.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이 릴레이 되는 것, 볼이 송구가 됐기 때문에 그 오지환 선수가 이제 슬라이딩 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아하. 또 서상훈 선수가 물론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긴 하고 또 체격이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주루 플레이 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지금 김태군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항상 그 홈으로 볼이 송구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보면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홈플레이트에 슬라이딩을 했으면 저거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2사 후에 뭐 한 점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허무하게 그 찬스를 날리는 바람에 좀
LG로서는 아쉬운 장면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내부에서 뭐 홈런을 못 치거나 에라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감독이 용인을 해줘요. 사실은 뭐 플레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베이스 러닝, 발로 하는 거는 운이 작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해줄 것은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아마 팀 내부에서는 가장 좀 무겁게 프레셔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슬라이드는 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나 우리 박상현 선배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대기 타석에 있었던 타자의 넥스트 플레이도 문제지만 서상우 선수를 보게 되면 앞에 대기 타석이나 이미 들어온 주자의 움직임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안 보고 땅만 보고 왔었거든요. 네, 저런 플레이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럼요. 네, 특히나 김태훈 포수를 칭찬해 주자면 김태훈 선수가 저런 모습이 많거든요. 마치 공이 안 오는 것처럼. 공을 안 오는 것처럼 저런 페인트 동작을 취하는데 김태훈 선수도 물론 잘했지만 서상우 선수가 저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프로라는 이름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네네. 네, 그 박동희 기자가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제 서로 김태훈 아주 선수가 칭찬하시면서 좋습니다, 분위기. 저런 지금 화면을 나중에 이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이 올 때까지 상당 기간 서 있었어요, 그대로. 마치 이제 방심을 시켜준 거죠. 김태훈 포수가. 하지만 반대로 또 서상우 선수 입장에서는 김태균 선수가 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저렇게 서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서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 장면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김태훈 포수가 이제 김태균 선수는 굉장히 잘했지만 또 그 서상우 주자는 약간 저런 점에서 아직 경험이 적은 선수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좀 아쉽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제가 서상우 선수를 이게 비난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서상우 선수가 굉장히 큰 체구를 갖고 있고 그 체중도 많이 나가던 선수였는데 수비를 하기 위해서 또 감량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선수고 타격에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주 서상우 선수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정말 어떤 그럼요. 상황이든 전력 질주를. 전력 질주 강조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엠스프레도. 양준혁 위원. 양준혁 위원이죠. 양준혁 위원의 그 메신저 그 대문 그 글귀에 보면 네. 전력 질주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철학은 저는 뭐 본받을만 하고요. 그분이 그렇게 빠른 분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더 본인하고 빛나는 맞지 거죠. 않는 그런 글귀를 적어놨는데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있죠. 그러니까 발은 슬럼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야죠. 양준혁 선수 그 현역 때 뛰는 모습이 갑자기 지금 막 이렇게 장관이었죠. 훈련할 때 봐도 사실은 별로 멋진 폼은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박동희 기자의 야한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5월 7일 기아 넥센전에서 재미난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고척 스카이돔의 천장에 공이 맞았습니다. 저날 8회 초 1사 1루 상황이었었는데 기아 타자 나주환 선수가 친 공이 이 고척 스카이돔 천장에 맞고 페어지역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안타가 선언이 됐는데 만약에 천장에 맞은 타구를 야수가 잡았다면 아웃이 됐을 텐데요. 이 고척 스카이돔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천장에 맞는 타구가 나왔습니다. 만약 저 타구가 페어지역을 벗어나 파울지역에 떨어졌다면 뭐 당연히 파울이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지금 이 고척 스카이돔의 천장 높이가 67.5m거든요. 근데 제가 저 고척 스카이돔 만들 때 자문위원회를 봐서 아는데 저 기준이 됐던 것이 바로 일본의 도쿄돔과 나고야돔, 교세라돔이었었는데요. 이 도쿄돔 같은 건 56.19m, 그리고 교세라 돔이 64.3m, 그리고 이제 나고야돔이 67.5m거든요. 도쿄돔이 처음에 이 1988년 만들었을 때 제가 도쿄돔 취재를 가서 좀 기억나는 게 있다면 모든 공학자들이 도저히 천장에 공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 높이를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1990년도에 이 브라이언트라는 김대수 선수가 천장을 맞췄어요. 근데 천장을 맞고 떨어진 공을 야수가 잡아서 그때는 별다른 규칙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됐냐. 아웃을 처리했는데 이제 브라이언트 선수가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또 천장을 맞췄어요. 천장에다가 스피커. 이번에는 홈런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서 2014년, 2015년에 자꾸 천장만에 타고 속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본인 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배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첨단 배트, 비거리가 길어진 배트로 나가고 공행구도 더 반발력이 있어지면서 앞으로 천장을 맞는 타구가 많아진다. 그래서 일본 야구에는 이제 앞으로 이 돔구장을 지을 때는 천장을 무조건 70m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고척돔도 하나의 풍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을 때 해줬어요. 더 높게 해줬는데
도쿄돔보다 5m 이상이 높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이 묵살을 냈었거든요.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데 네, 조금 아쉽죠. 그 말씀 네. 지금 박동희 기자 말을 안 들어서 저런. 아니 마세 전문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한해 이제 풍속도로 자리 잡겠죠. 하지만 그 룰이 지정이 돼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동희 기자가 말씀하시는 그 도움들이 도쿄돔, 교세라돔, 이제 나고야돔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차례대로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맞습니다. 그 완공된 순서에 따라 늦을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하지만 나고야돔도 선동열 감독이 주니치로 이적할 그 무렵에 완공이 됐으니까 다 옛날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박동희 기자가 자문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지금 높이를 조금 그 67.5m에 맞췄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박동희 기자가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 고척돔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로컬 룰이라고 그러죠. 보통 도움구장 특별 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부터 읽어봤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 보통 야외 개방된 곳에서 야구 경기를 하더라도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햇볕이 비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도움은 그런 변수는 없는 대신에 천장의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너무 자주 나오면은 좀 그게 기술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즐기시는 우리 팬들께서는 그러게요. 네. 그런 새로운 변수도 하나의 볼거리다. 또 동구장이 정식 경기에 사용되는 건 이제 올해가 처음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즐겨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박동희 기자 말에 조금 솔깃한 게 네. 역시 그 진화. 선수들 파워가 진화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2000년대 도쿄돔에서 이제 경험이 있는데 경기하셨잖아요. 그 네.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페타지니 선수라고 LG에 있었었거든요. 당시에 야쿠르트 소속이었는데 제가 던지고 그 선수가 천장에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지금 이제 감독하고 있는 다카하시 선수가 잡아서 아웃이 됐는데 당시에 저는 이런 타구를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높게 날아가는 타구를. 근데 지금은 많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망이의 뭐 성능도 좋아졌긴 했지만 선수들의 뭐 그 벌컵이라든지 이렇게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척돔에서 페넌트레이스 말고 중요한 경기가 많이 열린다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어제 나지현 선수 공이 땅 쳤는데 완전 잘 맞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파워도 증가가 됐지만 변수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지금 일본이 왜 천장을 박선 선배 말대로 올렸냐면 중요한 일본 시리즈에 그런 변수가 작용할까 봐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 때문에 시리즈 전체가 다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박선 선배 말대로 이게 하나의 풍속도가 되면 이해할 건 또 이해하지 뭐 새로 허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때도 고칠 수는 없죠. 조건은 같으니까. 뭐 그렇죠.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보스턴 구장이라든지 뭐 특이한 구장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은 같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그것도 하나의 재미지만 잘 이제 캐치를 해야 되겠죠. 경기할 때. 그래요. 자, 아무튼 이번 경기를 계기로 나지완 선수에게 또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나지붕. 네. 우리 야구 팬분들 참 별명 잘 지으세요. 자, 2루 토크 뜨거운 이슈. 오늘의 주제는 NC의 8연승입니다. 초반에 사실 조금 주춤했었는데 파죽에 지금 8연승. 대단하죠.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정말 무서운 행보입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왜냐하면 내려갈 팀은 또 내려간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근데 NC의 상승세는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로 NC를 꼽았잖아요. 근데 저는 팀 공격력이 4월에 좀 주춤했는데 5월 들어서 이 팀 공격이 TMG가 살아나면서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8연승 올린 팀 지금 NC 말고 또 한 팀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뭘 보고 오세요? 예? 네. 모르시겠어요? 아니 전문가분들이 모르시네. 저희도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알아야 돼요.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는데. 복면가왕의 음악대장. 네. 8연승.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어서 아니, 우리 감독님 뭐 내 얘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일단 저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비교 화면이군요. 지금 예, 복면가왕의 예, 기간이 음악대장과 네, NC의 5월 8일까지 패레아즈 비슷하네요. 차지현 비슷하죠.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기고 있었는데 음악대장한테 진 거죠. 그렇죠. 효린 양파 씨를 이겼네요. 네.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팀 중에, 야구 네. 관계된 질문인데 저희들이 모르는 줄 알고 네. 그죠? 생각보다 당황하시는 무섭네요. 모습 아주 네.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비밀로다가 이렇게 한 거. 정민철 의원은 모르면 망신이지만 네. 저는 상관없어요. 왜요? 왜요? 아니 누가 뭐 제가 다 알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왕 그 저희가 이렇게 좀 화면까지 준비했으니까 음악대장과 NC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음악대장. 8연승이 그 스포츠 물론 이제 그 복면가왕도 뭐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대회고 네. 8연승이 좀 대단합니다. 왜냐면 그 김경문 감독의 그 운영 스타일을 또 다시 한번 회자할 수밖에 없는데 네. 4월에 다소 주춤했을 때도 선수들을 땡겨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맘때 되면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네. 중요할 때 선수들이 힘을 내잖아요. 아직까지는 지친 선수들이 안 보입니다, 눈에. 아, 제 질문에는 지금 답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야구 네. 이야기로 자체적으로 네, 네. 그냥 넘어가셨군요. 예. 저는 야구인이니까요. 맞습니다. NC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많은 기록들이 나왔어요. 8연승 하는 동안.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아, 경기당 득점 8.75, 자책점 2.62, 팀 타율이 3할 3푼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장타율 5할 5푼 8리, OPS가 971, 0.971. 와, 정말 대기록 아닙니까? 그럼요. 예? 뭐 잘 나가는 팀의 특징으로 한다면 많은 득점을 올리고 실점은 적게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 기간 NC의 수비도 좋았고 또 젊은 선수의 활약도 좋았거든요. 저는 NC가 지금 8연승을 하지만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시즌을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저는 이 흐름을 NC가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타선부터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C의 중심 타선. 자, 나성범, 테임즈, 박성민, 이호준. 예? 와, 나성범 5할 1푼 6리에 그죠? 타점 15. 박성민 선수 3할 6푼 4리. OPS가 1.080이고요. 다 넘네요, 예. OPS가. 그렇죠? 다 1점을 다 넘습니다. OPS라 하면 뭐 장타율과 타율을 이제 합한 건데 왜 저 OPS가 참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러니까 투수는 짧게 치는 타자와 한 방 칠 것 같은 타자를 상대할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 타자들은 어떤 공이든 짧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칠 수 있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죠. 투수가 상대할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나성범 선수 모습도 나오지만 저는 박성민 선수가 초반에 다소 주춤했고 태인주 선수가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이 두 선수가 폭발을 해주면서 큰 시너지를 내고 있고 역시 박성민 선수의 가치는 그 무거운 계약 조건이었잖아요. 가치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할 선수는 또 하네요. 보통 그 OPS 그 장타율 플러스 출루율 네. 그게 아까 자막이 잘못 나왔었네요. 네, 네.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높다고 보는 거죠? 보통 0.7 이상이면은 네, 훌륭한 네. 선수. 7 이상이네. 네. 다 1이 넘으니 그 어마어마한 대단하죠. 거죠. 네. 근데 저는 저기서 가장 고무적인 게 이호준 선수 같아요. 이호준 선수가 제가 미국 캠프 갔을 때 이 부상 때문에 이 치료받느라 늦게 합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많은 선수인데 이호준이 합류하면서 팀 색깔이 팀 타선도 바뀌었지만 정말 팀 분위기가 더 좋아졌거든요. 이 베테랑의 힘을 이호준이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선수의 나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기량을 본다면 전 다른 팀에서도 이호준 같은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호준 선수가 현재 나이가 지금 저랑 3살 차이 나는 걸로 알았는데 41. 네, 41로. 네. 부록을 넘은 나이인데. 제가 나이가 많군요. 네, 저는 순간 박동희 기자가 자기 나이 어린 거 자랑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또 나이가 많군요 그러네요. 네, 얼굴이 참 동안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는 동안에는. 네. 참 철없어 보이는데 얼굴. 꽤 드셨네. 아무튼 그 이호준 선수를 비롯해서 중심 타선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닙니다. NC는 지금 타선은 빈틈이 없어요. 예, 제가 예.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가 김준환 선수입니다. 예. 김준환 선수는 올 시즌 개막전 로스터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가 그 4월 15일 날 이제 1군으로 올라왔고요. 선발로 출장한 것이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3일부터 이제 리드오프를 맡고 있는데
지금 뭐 타율이라든가 그 출루율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숫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타석당 맞이한 투구수입니다. 이제 이 선수가 올 시즌에 그 모두 한 타석당 본 그 투구수가 4.57개거든요. 이게 NC 선수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NC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적극적인 그 타격을 하는 팀, 물론 뭐 파워를 갖고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팀 컬러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김준환 선수가 1번 타자를 맡게 되면서 그 상대 투수의 볼을 가능한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동료 선수들한테 상대 투수의 그 특성을 캐치하는 그렇죠. 거는 물론이고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저 어린 선수가 저렇게 타석에서 침착하게 공을 보는데 우리도 좀 더 좀 신중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NC는 올 시즌에 그 팀 전체에서 타석당 그 투구를 보는 횟수가 그 3.92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많이 보는 팀 위에서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김준환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새로 그 타선에 합류한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동료 선수가 이게 타석에 들어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른 타자들도 이렇게 보는군요. 그 구질이나 이런 거를. 그럼요. 대기 타석에서 또 살펴야 되고 그 멀리서도 다 네.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수치는 타자 수치 참 도움을 주는 수치지만 상대하는 또 투수 입장에서는 공을 이만큼 많이 본다는 건 에너지를 빨리 소비시킨다는 얘기잖아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네. 저 현역 시절에 공 많이 보는 타자들 참 싫어하셨잖아요. 이종범 위원은 네. 공을 많이 안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턱이 이렇게 길고 몸쪽 막 그냥 때려버리는 스타일이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박정태 선배라든지 유지현 선수 이런 선수들은 공을 많이 봤죠. 그러면 투수 입장에서는 레퍼토리가 막 엉키죠. 힘도 빨리 빠지고. 예. 그러네요. 김준환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또 NC가 이제 조만간 또 투수진이 나오죠. 영상이. 그렇죠. 네네. 투수 영상 또 보겠습니다. 네네. 투수진이 2경기 빼고는 실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투수들의 기록을 살펴볼게요. 자, 8연승 기간 중에 선발이 6승, 퀄리티 스타트 7회, 평균 자책 2.54, 불펜도 막강합니다. 2승 4홀드 4세이브, 평균 자책 2.82.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뭐 이제 해커 선수, 스튜어트 선수, 이재학, 이태양, 이민호 이 선수들이 NC만 유일하게 고정으로 계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에 NC 취재를 뭐 박 기자님도 계셨겠지만 중계 때문에 갔었는데 이민호 선수가 다소 경기 이닝수와 투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최일원 투수 코치는 김경문 감독에게 조금 더 빨리 한번 써보자라는 건의를 했었었는데 김경문 감독은 거기서 바로 아니다. 날짜대로 가자. 정확히 순서를 맞춰서 해주자.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 대단했고 박민석 선수랑 박준영 선수, 부창모라는 이 새로운 얼굴들, 이 새로운 얼굴들이 대단한 역할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견고한 그 선수 뎁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러네요. 지금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왜 NC가 견고한 뎁스를 갖고 있나를 이 방송을 보는 이 야구 팬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구단의 최근 4, 5년간 신인 지명 이 결과를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그 선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까지 있던 스카우터들이 변동된 팀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 엠스플 뉴스에서 지금 기획 취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만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누군가 신인을 지명한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프론트가 할 일이 많다고 보고 관리와 감시 감독이 잘 돼야 됩니다. NC 같은 경우 이태일 사장이라든가 배석현 단장이 늘 안마야구에 봐서 선수를 봐요. 1군 경기가 만약에 문학에서 열리게 되면 오전까지 목동에서 아마야구 경기를 보고 그다음에 경기 시작이 돼서 문학이나 잠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구단이 제가 알기로는 NC랑 넥센밖에 없어요. 이분들의 구단 수뇌부가 아마 선수의 흐름과 이름과 그 선수의 특기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꼼수를 부릴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꼼수가 작용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팀의 신인 지명 회의는 엉망이 돼버리는데 그 결과를 아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나오실 텐데요. 한번 정말 보세요. 정말 최근 4, 5년 사이
보게 되면 왜 제가 이런 말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네네. 지금 이야기를 던지신 네.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해지면 제대로 저희가 그러면 그렇죠. 또 저희가 지금 큰 줄기는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까 그 정민철 위원께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상위 팀들 보면 프론트가 다 강한 팀이네. 정말 아말고도 충실히 보는 팀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그 지금 NC의 그 고위 프런트로 계신 분하고 그러니까 2015년에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2015년 시즌을 앞두고 랜디 울프 선수와 접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아직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서 성사가 되지 못했다고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 생각에 물론 랜디 울프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133승을 거둘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오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몇 년 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인데 아직도 저 선수의 왜 미련을 갖고 있었지라고 좀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보니까 2015년에 그 울프 선수가 이제 한국행을 거절한 다음에 그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23경기를 뛰어가지고 9승 2패의 평균 자책점 2.58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실제 또 메이저리그 승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수를 두루두루 챙겨보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NC에는 이 과학적인 스탯을 연구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생산해내고 공유하는 팀이 있거든요. 이 팀 역시도 이게 가장 잘 되는 팀이 제가 뭐 두 팀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NC와 넥센이에요. 넥센은 우리가 전부 하위권을 많은 사람이 지목했지만 승승장구한 이유. NC가 아주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를 지금 박성민 한 명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이유. 또 이 두 팀을 항구적인 강팀으로 꼽는 이유가 저는 이제는 현장의 야구를 독점한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가 메이저리그 보면서 다 선진야구로 가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현장은 선진야구가 돼가고 있는데 프론트가 선진야구를 하려면 현장에서 하니까 프론트하고 하니까 그만하라. 현장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프론트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네. 그래요. 프론트도 함께 진화해야 됩니다. 박동희 기자는 좀 NC와 넥센을 좀 편애하는 느낌은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항상 칭찬하죠. 네. 두 팀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박정 기자가 편견 없이 칭찬하는 거죠. 편애가 아니라. 네. 아, 그러네요. 제가 만약에 저 좀 잘 보고 싶었으면 인기 있는 팀을 많이 칭찬하겠죠. 네. 근데 저는 NC와 넥센 또. 네. 자, 아무튼 이 투타 조화 잘 이루면서 지금 8연승 순항 중인 NC. 이런 팀은 또 문제가 이것도 언제 깨지나. 이것도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정민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근데 연승 중에는 글쎄 언제 깨지냐 이 걱정보다 연패 중에 사실은 심해요. 그리고 투수가 기록을 세울 때 야수들의 심정 그게 더 압박감은 있죠. 근데 연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승과 연패를 빨리 끊으려면 그것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승을 하려면 그것을 잊고 의식하지 않는 연패를 끊고 싶으면 그것을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투수들도 또는 타자들도 상대와 이렇게 스포츠를 경기를 할 때 내가 이 선수를 잡아야지 무슨 기록을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하. 과정에 몰입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연승 중에도 야 오늘 해야 연승이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면 그 연승은 저는 끊어진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지배적일 때는. 근데 참 사람인지라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날 수가 네.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왜 연승 기간에는 그 끊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뭘 수염을 안 자른다든가 징크스가 있긴 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예. 뭐 투수로 얘기하면 스파이크를 네. 뭐 1년 내내 신는다든가 또는 뭐 속옷을 계속해서 입는다거나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안 빨고요. 그럼요. 뭐 박 기자님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1988년도에 그때 이제 빙그레 이글스의 이동석이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4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혜태 타이거스의 선동열 선수와 선발 맞대결을 벌려서 1대0 그것도 노히트 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너무 좋은 기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당시 그 마운드에 올랐을 때 신었던 양말을 안 빨고 계속 신어서 그 양말이 펑크가 나가지고 구멍이 뚫렸는데도 계속 신고 다녔던 그런 일화가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완봉승은 얻었지만 이제 완봉승은 얻고
또 무점도 얻었죠. 아니 그래서 그 양말 신고 그 성적은 좋았어요? 그 후로 계속? 근데 네. 그 해는 좀 괜찮았는데 비교적 선수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자기 암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네. 이겼을 때 좋을 때 흐름은 운전할 때도 그 길로 또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먹던 것도 먹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 자기 정민철 암시할 때. 위원도 현역 때 그 노이트 노런 기록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때 양말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대기록을 세운 이후에 성적들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멘탈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 그러니까 어떻게 평정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다음에 뭐 신었던 스파이크도 신고는 쉽죠. 신고는 쉽지만 이건 차치하고 또 몰입하고 과정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노이트 노런 바로 다음 게임 어떻게 됐죠? 잘 던졌을 거예요. 뭐 정확히 이건 아니었는데. 그래요. 하여튼 저 NC 열심히 또 이 좋은 결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시킨 MBC 진짜 이게 서운해. 왜 어저께는 진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롯데버리 진짜 제가 녹사시켜갖고 무방송을 하겠다고. 9명, 15명 벌써? 시작했나 봐. 하나, 둘, 셋. 오늘 생수 원샷 안 하네요. 네. 아, 감기가 걸려서 생수 원샷보다 그 뒤로 약간 힘들어요. 후유증이 있어서 많이 발해버렸어요 지금 몸이. 죄송합니다. 배가 나왔어요. 네. 물 지금 원샷. 아니야 먹고 가. 물 뺐는데 배를 보고 싶다. 오늘 오. 네. 위원님 요새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이런 거좀 배는 여러 여자분들이 요즘에 뭐 트레이닝 또 특히 이 복근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네, 복근 생겼으면 자 좋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딴 건데? 이런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 많이 먹고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이런 거 좀 많이 해줘요. 이렇게 바닥바닥 해주는 거 복근 운동을 옛날에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다라면은 복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역시 일단은 생활이 자체가 먹는 거를 좀 늦게 안 먹어야 돼서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안 돼. 생활 속에서 좀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여자들이 조금 이 코어 운동, 이 복근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몸짱 되겠습니다. 네. 이 점이 여자 아나운서 중에 가장 말을 잘 안 듣는 분은 누구시죠? 김선희 씨. 조금만 해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너무 잘해요. 근데 귀엽습니다. 죄송해요. 산준혁, 선동열, 양준혁 둘 중 진짜 이거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선동열, 양준혁 선수한테 물어보십시오. 선수 시절 당시에 네. 좀 유머러스하거나 네. 재밌어서 그거는 당연히 93년도 양수경, 성동열, 이종범 그 음반을 내고 부산 경기인데 양수경 씨가 우리를 응원차 왔는데 감독님한테 정말 직선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돌아섰을 때 야, 이거 가이 씨야 항상 이런 모습을 야, 너 누구야? 너 나와! 삐삐삐삐 하고 이게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양수경 씨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얼른 방송해야지 뭐 숙이고 그래요. 얼른 일어나. 아, 저걸 봐야죠. 돈은 좀 버셨냐고. 돈은 개거나 아이고 뭐 500 받고 누가 대가지 다 모르겠어요. 그 음반 네. 위원님이 또 직접 들려주셔서 살아가고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해줘요.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복면 야왕이시잖아요. 그거는 뭐 조금 연습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재 썰은 재밌네요. 무시하지. 이제 아셨어요? 이제 제가 서울 말만 안 쓰면 괜찮아요. 양수경 지몬미. 지금 그럼 위원님 네. 지금 네. KBO 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네 상대해보고 싶은 투수 있으세요? 로저스. 왜요? 그 친구가 조금 애국인 선수 치고는 로케이션이나 이 머리가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예전에 실력이 됐더라면은 치고 안타 치고 도루하고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한국에도 이런 선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로저스가 당황하겠는데? 당황이 아니라 그게 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니까. 네.
그럼 국내 선수 국내 선수는 다 하고 싶죠. 근데 국내 선수 중에 조금 볼이 빠르고 보라 근데 지금 떠오르는 신재영 선수 넥센에 인상 좋은. 예, 지금 볼넷이 23이닝 연속 볼넷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면은 제구가 좋다라면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들어온 걸 쳐야죠. 안 치니까 삼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우와 보고 싶다. 그죠? 네. 현역 때 야구 안 하면 뭐 하고 노셨냐고. 저희 때는 야구 스윙을 했어요. 응? 연습을 또 했으니까. 그럼 안 놀았어요? 놀았죠. 놀긴 노는데 하고 스윙 300개 타야 300개 하고 이제 당구 치고 축구하고 또 탁구 치고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볼에 관한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료권 디스코텍 음료권 한 번씩 하고 보면 런던 나이트 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네. 일본 진출한다 안 한다? 지금 다시 진출을 생각해보면 레이저 간다. 오크가 그러니까요. 된다. 네. 미국에서 뛰는 모습을 네. 봤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우리 일본 스프링크폰 왔을 때 네. 그분 만났잖아요. 가와지리 선수 가와지리 만났는데 선수. 지금 제야군에 있는데 그분하고도 다 화해했고 이제는 없으니까 그때 사진도 찍었잖아요. 네 사진 찍었죠. 그리고 이현진님이 네. 위원님이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본어 장난 아니세요. 사투리로 좀 해요. 오하요이 고자이마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인장을 붙여면 다 돼버려.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즈나가시 때 안나시마스 안나시마스 이따시마스. 자, 이게 더 좋아. 양준혁, 박재영 위원 올해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래 맞아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한 놈이 먼저 갈 것 같지?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갈 것 같으세요? 둘 다 못 갈 거야. 저는 박재영 위원님. 나는 둘 다 못 갈 것 같아. 왜요? 눈이 하늘에 있어요. 조금 밑에만 내려주면 되고 나이도 좀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지영, 대지영만 선호하더라고. 이건 아니거든. 모든 사람. 왜 그래? 모든 사람들 두 분 말씀하시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이정범의 꿈은? 앞으로 꿈은 지도자죠. 지도자를 꼭 해서 여러분한테 빨리 되돌아갈 수 있게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에서도 이종범 위원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 전주만 해도 우리 정민철 위원께서 아주 맹활약하셨어요. 네, 당시에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사석에서 자주 하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정신은 없었지만 나름 그래도 새로운 어떤 방송을 개척한다는 어떤 개척자 느낌? 아니, 저는 방송을 개척하고 싶지 않고요. 해설 잘하고 싶어요. 그러시죠. 그런 의미에서 국진영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고집 있으신 역시 네. 자, 그러면 이제 3루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고민 상담소 진행할 텐데요. 야구팀의 문제, 팬들의 문제, 선수의 문제들 중에 하나를 저희가 재미있게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고민 상담소 이번 주 고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투수 보직을 맡고 있는 양현종입니다. 올해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 한 번도 승리를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 던지는 날에는 타자들이 터지지 않거나 그나마 타자들이 조금 점수를 내준 날엔 어김없이 불펜들이 점수를 내줘서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지난 7일 경기에서는 제가 최대한 길게 던져봤는데 결국 그냥 길게만 던지고 완투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타자들이 매번 점수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잭팟 터지듯 마구마구 점수를 뽑아냈는데 꼭 제가 등판만 하면 타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4점 이상을 못 냅니다. 문제는 제가 등판한 모든 날은 팀의 패배로 이어져서 걱정이 앞섭니다. 전설을 쓰고 있는 수창이 형도 생각이 나고 저의 1승 올해 안에 가능한 걸까요? 자, 오늘 고민 상담소의 주인공은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입니다. 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못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7경기에 나와서 현재 무승 4패. 고민이 맞죠? 그렇죠? 예. 일단 뭐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중반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닝수도 이렇게 보면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보면 상대 투수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대 투수들이 거의 에이스급들 팀에서 이제 앞순번 선수들하고 또 만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9위는 어떻게 보세요? 정민철 위원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7경기를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사실은 지난 6경기, 7경기 정도는 9위를 1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현종 선수가 본인 개인 승을 그렇게 염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팀의 에이스급들은 내가 승리 투수가 돼야지라는 표출을 잘 안 해요. 하고 싶어도 팀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숫자의 그 표현을 한다면 다른 선수들에게 좀 영향이 있으니까 에이스급들은 저런 거는 이제 표출 안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겠죠. 상당히 잘 던지고도 승리에 인연이 없으니까. 예. 네. 뭐 객관적으로 봐도 9위에는 큰 문제는 네.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수비 혹은 타선이 이제 뒷받침을 못 해준다. 정말 예? 그 양현종 선수의 올 시즌 투구를 보면 저보다 박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민철 위원이 지적해 줬듯이 7번의 선발 등판 가운데 6번이 외국인 투수 상대였는데요. 해커, 마리몬, 켈리, 웹스터, 마에스트리, 니퍼트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내국인이 박주현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좋고요. 특히나 마에스트리도 한창 좋을 때 또 양현종을 만났었거든요. 그 때문에 7번의 선발 등판 가운데 6번이 외국인 투수라 이런 것도 뭐 아무래도 상대팀에서 강한 선발 내세우다 보니까 또 기아 타선이 워낙 침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선 터지지 않고 본인은 마음이 쫓기고 또 기아 선수들 얘기로는 양현종의 1승을 챙겨주고 싶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경향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1승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타자들도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기아의 몇몇 코치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민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현종 선수 스스로가 에이스다 보니까 그 에이스로서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또 하지만 9위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터질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양현종 선수가 이제 완투패를 또 SK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기아 선수가 잠도 못 잤다라고 이제 토로할 정도로 또 동료 선수들도 그 양현종 선수의 1승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감들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제 어느 날 그게 이제 깨지면 예. 그 부담감이 깨지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승리를 따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실력대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스포츠니까 너무 큰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게 뭐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점대고요. 그다음에 피안타율도 2할 때 초반이기 때문에 잘 던지고 있어요. 잘 던지고 있고 강대 강끼리 맞붙은 거기 때문에 어느 실마리가 좀 풀리거나 이닝 수가 좀 더 가고 타자 사이클만 맞으면 양현종 선수가 뭐 꼭 승이 아니더라도 좋은 평균 자책점은 안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현종 선수 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참 성품이 좋더라고요. 좋죠. 착하고. 굉장히 가정적인 선수고요.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뭐 이 선수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를 지켜봐왔었는데요. 어렸을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살갑잖아요. 아마 프라고판에서 네. 강민호, 양현종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굉장히 친절하고 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성품도 좋고 또 가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투구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 네. 정말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타자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양현종 선수에게 1승을 안겨주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이 지금 득점 지원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기아의 다른 선발 투수하고 한기주 선수 6점이고요. 지크 5.5. 양현종 선수가 지금 1.8.
그 리그 평균이 이제 5.8인데 훨씬 더 떨어지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한눈에 봐도 좀 답답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이제 예.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가 나가면 꼭 잘 쳐줘야지 하는 타자들이 즐비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심적으로 약간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하면 몸으로 표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게 역작용을 뭐 하지 않을까 이런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요. 네. 이거 뭐 좀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정민철 위원께서도 현역 시절에 영승 하신 제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얘기로는 빵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2004년에 한번 했었었는데 예. 당시에 뭐 구위도 안 좋았고 타자들은 잘해줬어요. 저를 잘해줬는데 당시에는 제가 많이 못된 짓을 했죠. 그때 그 투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승을 못 따낼 때. 그러니까 선발 투수만 저는 했었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면 한 번 던지고 한 4, 5일은 쉬잖아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쉴 때 한 번 나가서 제대로 보여주자라는 압박감에 몸은 쉬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담이 계속 가중되면서 자기 뭐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 역작용이 좀 있죠. 그래요. 양현종 선수 본인은 물론이고 지금 동료들도 상당히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 상담소입니다. 저희가 고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한 분 한 분 짧게. 네. 네, 일단 양현종 선수의 탈삼진율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볼넷 비율은 뭐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 탈삼진 비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지난해 7개 대에서 지금 한번 9인당 탈삼진이 4개대로 좀 떨어졌는데 좀 더 자신감 있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워낙 구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커브의 비율을 조금 더 높였으면 왜냐하면 상대 타자들이 양현종의 커브를 던질 때가 되는데 직구가 날아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난해랑 뭐 좀 비슷한 투구 패턴을 해주면 우리나라 최고 투수잖아요. 네, 저는 뭐 늦었지만 10승도 가능하리라 봐요.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양현종 선수를 2012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있던 클리프 리 선수와 비교하는 그런 팬들도 많이 계시던데 작년에 잭 그레인키 선수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레인키 선수가 시즌 개막 후에 6경기에서 5연승을 했거든요. 그 뒤에 5월 12일 날 마이애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9경기 연속 등판해갖고 2패만 당했어요. 9경기에서 1승도 못했는데 그건 공을 못 던졌느냐? 그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평균 자책점이 1.79였었거든요. 잘 던졌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평균 자책점을 올렸어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점수 한 점도 안 주고 맞췄던 게 2경기가 있었고 또 자책점이 한 점으로 있었던 것이 5경기였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수를 챙기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항상 이제 물어봤죠. 너 잘 던지는데 승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니? 항상 대답은 똑같았었어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오늘 나가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이기고 지는 것, 그거는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다. 그렇게 아주 강한 그 멘탈을 보였었고 실제로 6월 29일 날 다시 마이애미를 만나가지고 7과 3분의 2이닝 동안 점수 한 점도 안 주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멘트 제가 했던 멘트 갖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대신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저는 양현종 선수 지금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로테이션만 건강하게 잘 지켜준다면 본인이 원했던 뭐 승수가 아니라 팀이 원하는 기여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저 양현종 선수 1승 이뤄내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큰 박수로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홈토크, 토크 서비스 센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홈으로 왔습니다. 토크 서비스 센터. 먼저 SNS에 올라와 있는 질문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진수윤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 내야 땅볼 후에 1루에서 아웃된 다음 1루수는 공을 어디다 던지는 건가요? 경기장에서 보면 내야수들끼리 한 번씩 캐치볼하고 투수에게 다시 주는 것 같던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루수가 이렇게 잡아서 아웃시키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돌리잖아요. 이게 내야수들끼리. 그리고 마지막에 투수한테 준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게 꼭 공식은 없지만 예.
낮 경기나 이럴 때는 그냥 1루수가 작거나 점수가 클 때는 잡으면 바로 투수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허. 그 외에는 잡으면 이제 야수들한테 조금 더 익숙함을 더 주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몸을 좀 더 풀어라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라운딩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팀마다도 다르고요. 이게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원칙은 네. 없는 그럼요. 거군요. 네. 예. 눈 맞으면 던질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비 참여율이 없었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이제 어깨가 식을 요래가 있으니까 잡고 그럴 때 이렇게 라운딩을 돌리는 경우가 있죠. 몸 굳어 있을까 봐. 그럼요. 예. 예?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삼진을 당한 타자들이 꼭 더가웃에 가면서 꼭 투수를 째려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감독 눈 마주치기 싫어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취재를 하셨어요? 네, 인터뷰를. 큰 이유는 없더라고요. 감독 눈 안 보고 대신 이렇게. 이게 멋쩍잖아요, 괜히. 그럴 수 있네. 삼진 당한 뒤에 그 구심한테 어필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많죠. 네, 네. 화면상으로 볼 때 분명히 들어갔는데 어필해요. 근데 그런 선수들도 다 그 감독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연피용으로. 그럼 엄연히 스트라이크 맞는데 괜히. 본인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한 번.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훈 님이 롯데 린드블럼 선수가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원동력 혹은 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린드블럼 좋아졌죠, 요즘? 최근에 좋아졌죠. 그렇죠. 최근에 제가 한번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서 린드블럼 선수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린드블럼 선수가 이제 피안타율, 속구 피안타율이 증가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잘 던진 경기는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 던지는 속구를 다시 꺼내 들어서 다시 재도전을 했거든요. 그 공격적인 면이 뭐 통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야시장 1회 때 린드블럼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같은 멤버였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그랬잖아요.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이 속구 투구의 피칭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테고. 방송 봤을 거예요.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요. 한국말 잘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들어오세요, 린드블럼. 부산 사투리까지 쓴다고. 넘어가시지 말고. 죄송합니다. 예,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이제 맞춰야 될 텐데 우리 정민철 위원께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글쎄요, 뭐, 한 주를 중계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고 화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공부가 되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다음번에 다시 야시장 방문하실 때는 네. 김국진 씨 성대모사 장착해서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야구가 없는 저녁은 야시장이 책임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 안 하면 뭐 하고 노셨냐고. 저희 때는 야구 스윙을 했어요. 응? 연습을 또 했는데. 그럼 안 놀았어요? 놀았죠. 놀긴 노는데 하고 스윙, 털스윙 300개 타야 300개 하고 이제 당구 치고 축구하고 또 탁구 치고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볼에 관한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료권 디스코텍 음료권 한 번씩 하고 500원 런던 나이트 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네. 일본 진출한다 안 한다? 지금 다시 진출을 생각해보면 레이저 간다. 오크가 그러니까요. 된다. 네. 미국에서 뛰는 모습을 네. 봤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우리 일본 스프링크볼 했을 때 네. 그분 만났잖아요. 가와지리 선수 가와지리 만났는데 선수. 지금 제야군에 있는데 그분하고도 다 화해했고 이제는 없으니까 그때 사진도 찍었잖아요. 네 사진 찍었죠. 그리고 이현진님이 네. 위원님이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본어 누가 아세요? 사투리로 좀 해요. 오하요이 고자이마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인자만 붙이면 다 돼버려. 걱정하지 마세요. 하즈나마스 땡 예. 안나시마스 이따시마스 자, 이게 더 좋아. 양준혁, 박재영 위원 올해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래 맞아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한 놈이 먼저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갈 것 같으세요? 둘 다 다 못 갈 것 같아. 저는 박재웅 위원님 나는 둘 다 다 못 갈 것 같아. 왜요? 눈이 하늘에 있어요.
조금 밑에만 내려주면 되고 나이도 좀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지영, 대지영만 선호하더라고. 이건 아니거든. 모든 사람, 왜 그래? 모든 사람들 두 분 말씀하시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이종범의 꿈은? 앞으로 꿈은 지도자죠. 지도자를 꼭 해서 여러분한테 빨리 되돌아갈 수 있게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에서도 이종범 위원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 전주만 해도 우리 정민철 위원께서 아주 맹활약하셨어요. 네, 네. 당시에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사석에서 자주 하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정신은 없었지만 나름 그래도 새로운 어떤 방송을 개척한다는 어떤 개척자 느낌? 아니, 저는 방송을 개척하고 싶지 않고요. 해설 잘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죠. 그런 의미에서 국진영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고집 있으신 역시 네. 자, 그러면 이제 3루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고민 상담소 진행할 텐데요. 야구팀의 문제, 팬들의 문제, 선수의 문제들 중에 하나를 저희가 재미있게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고민 상담소 이번 주 고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투수 보직을 맡고 있는 양현종입니다. 올해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 한 번도 승리를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 던지는 날에는 타자들이 터지지 않거나 그나마 타자들이 조금 점수를 내준 날엔 어김없이 불펜들이 점수를 내줘서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지난 7일 경기에서는 제가 최대한 길게 던져봤는데 결국 그냥 길게만 던지고 완투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타자들이 매번 점수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잭팟 터지듯 마구마구 점수를 뽑아냈는데 꼭 제가 등판만 하면 타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4점 이상을 못 냅니다. 문제는 제가 등판한 모든 날은 팀의 패배로 이어져서 걱정이 앞섭니다. 전설을 쓰고 있는 수창이 형도 생각이 나고 저의 1승 올해 안에 가능한 걸까요? 자, 오늘 고민 상담소의 주인공은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입니다. 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못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7경기에 나와서 현재 무승 4패. 고민이 맞죠? 그렇죠? 예. 일단 뭐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중반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닝수도 이렇게 보면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보면 상대 투수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대 투수들이 거의 에이스급들 팀에서 이제 앞순번 선수들하고 또 만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9위는 어떻게 보세요? 정민철 위원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7경기를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사실은 지난 6경기, 7경기 정도는 9위를 1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현종 선수가 본인 개인 승을 그렇게 염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팀의 에이스급들은 내가 승리 투수가 돼야지라는 표출을 잘 안 해요. 하고 싶어도 팀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숫자의 그 표현을 한다면 다른 선수들에게 좀 영향이 있으니까 에이스급들은 저런 거는 이제 표출 안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겠죠. 상당히 잘 던지고도 승리에 인연이 없으니까. 예. 네. 뭐 객관적으로 봐도 9위에는 큰 문제는 네.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수비 혹은 타선이 이제 뒷받침을 못 해준다. 정말 예? 그 양현종 선수의 올 시즌 투구를 보면 저보다 박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민철 위원이 지적해 줬듯이 7번의 선발 등판 가운데 6번이 외국인 투수 상대였는데요. 해커, 마리몬, 켈리, 웹스터, 마에스트리, 니퍼트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내국인이 박주현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좋고요. 특히나 마에스트리도 한창 좋을 때 또 양현종을 만났었거든요.
그 때문에 야 7번의 선발 등판 가운데 6번이 외국인 투수라 이런 것도 뭐 아무래도 상대팀에서 강한 선발 내세우다 보니까 또 기아 타선이 워낙 침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선 터지지 않고 본인은 마음이 쫓기고 또 기아 선수들 얘기로는 양현종의 1승을 챙겨주고 싶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경향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1승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타자들도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기아의 몇몇 코치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민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현종 선수 스스로가 에이스다 보니까 그 에이스로서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또 하지만 9위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터질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양현종 선수가 이제 완투패를 또 SK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기아 선수가 잠도 못 잤다라고 이제 토로할 정도로 또 동료 선수들도 그 양현종 선수의 1승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감들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제 어느 날 그게 이제 깨지면 예. 또 부담감이 깨지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승리를 따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실력대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스포츠니까 너무 큰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게 뭐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점대고요. 그다음에 피안타율도 2할 때 초반이기 때문에 잘 던지고 있어요. 잘 던지고 있고 강대 강끼리 맞붙은 거기 때문에 어느 실마리가 좀 풀리거나 이닝 수가 좀 더 가고 타자 사이클만 맞으면 양현종 선수가 뭐 꼭 승이 아니더라도 좋은 평균 자책점은 안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현종 선수 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참 성품이 좋더라고요. 착하고. 굉장히 가정적인 선수고요.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도 뭐 이 선수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를 지켜봐왔었는데요. 어렸을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살갑잖아요. 아마 프로야구판에서 네. 강민호, 양현종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굉장히 친절하고 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성품도 좋고 또 가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투구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 네. 정말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타자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양현종 선수에게 1승을 안겨주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이 지금 득점 지원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거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기아의 다른 선발 투수하고 한기주 선수 6점이고요. 지크 5.5. 양현종 선수가 지금 1.8. 그 리그 평균이 이제 5.8인데 훨씬 더 떨어지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한눈에 봐도 좀 답답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이제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가 나가면 꼭 잘 쳐줘야지 하는 타자들이 즐비하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심적으로 약간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하면 몸으로 표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게 역작용을 뭐 하지 않을까 이런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이거 뭐 좀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정민철 위원께서도 현역 시절에 플레이트에 슬라이딩을 했으면 저거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2, 4후에 뭐 한 점을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허무하게 그 찬스를 날리는 바람에 좀 LG로서는 아쉬운 장면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내부에서 뭐 홈런을 못 치거나 에라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감독이 용인을 해줘요. 사실은 뭐 플레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베이스 러닝, 발로 하는 거는 운이 작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해줄 것은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아마 팀 내부에서는 가장 좀 무겁게 프레셔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슬라이드는 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나 우리 박정현 선배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대기 타석에 있었던 타자 넥스트 플레이도 문제지만 서상우 선수를 보게 되면 앞에 대기 타석이나 그 이미 들어온 주자 움직임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안 보고 땅만 보고 왔었거든요. 네, 저런 플레이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럼요. 네, 특히나 김태훈 포수를 칭찬해주자면 김태훈 선수가 저런 모습이 많거든요. 마치 공이 안 오는 것처럼. 공을 안 오는 것처럼 저런 페인팅 동작을 취하는데 김태훈 선수도 물론 잘했지만 서상우 선수가 저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프로라는 이름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네네. 네, 그 박동희 기자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제 서로 김태훈 아주 선수가 칭찬하시면서 좋습니다, 분위기. 저런 지금 화면을 나중에 이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이 올 때까지 상당 기간 서 있었어요, 그대로. 그 마치 이제 방심을 시켜준 거죠. 김태훈 포수가. 예. 하지만 그 반대로 또 서상우 선수 입장에서는 김태훈 선수가 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저렇게 서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서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 장면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김태훈 포수가
이제 김태곤 선수는 굉장히 잘했지만 또 그 서상우 주자는 약간 저런 점에서 아직 경험이 적은 선수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좀 아쉽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제가 서상우 선수를 이게 비난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서상우 선수가 굉장히 큰 체구를 갖고 있고 그 체중도 많이 나가던 선수였는데 수비를 하기 위해서 또 감량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선수고 타격에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주 저 서상우 선수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어떤 그럼요. 상황이든 전력 질주를. 전력 질주 강조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엠스프레도. 양준혁 위원. 양준혁 위원. 양준혁 위원의 이 그 메신저 그 대문 그 글귀에 보면 네. 전력 질주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철학은 저는 뭐 본받을만 하고요. 그분이 그렇게 빠른 분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더 본인하고 빛나는 맞지 거죠. 않는 그런 글귀를 적어놨는데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있죠. 그러니까 발은 슬럼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야죠. 양준혁 선수 그 현역 때 뛰는 모습이 갑자기 지금 막 이렇게 장관이었죠. 훈련할 때 봐도 사실은 별로 멋진 폼은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박동희 기자의 야한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5월 7일 기아 넥센전에서 재미난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고척 스카이돔의 천장에 공이 맞았습니다. 지난 8회 초 1사 1루 상황이었었는데 기아 타자 나주환 선수가 친 공이 이 고척 스카이돔 천장에 맞고 페어지역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안타가 선언됐는데 만약에 천장에 맞은 타구를 야수가 잡았다면 아웃이 됐을 텐데요. 이 고척 스카이돔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천장에 맞는 타구가 나왔습니다. 만약 저 타구가 페어지역을 벗어난 파울 지역에 떨어졌다면 뭐 당연히 파울이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장면이 시사하는 만큼 컸는데 지금 이 고척 스카이돔의 천장 높이가 67.5m거든요. 근데 제가 저 고척 스카이돔 만들 때 자문위원회를 봐서 아는데 저 기준이 됐던 것이 바로 일본의 도쿄돔과 뭐 나고야돔, 교세라돔이었었는데요. 이 도쿄돔 같은 건 56.19m, 그리고 교세라 돔이 64.3m, 그리고 이제 나고야돔이 67.5m거든요. 도쿄돔이 처음에 이 1988년 만들었을 때 제가 도쿄돔 취재를 가서 좀 기억나는 게 있다면 모든 공학자들이 도저히 천장에 공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 높이를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1990년도에 이 브라이언트라는 김대수 선수가 천장을 맞췄어요. 근데 천장을 맞고 떨어진 공을 야수가 잡아서 그때는 별다른 규칙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됐냐. 아웃을 처리했는데 이제 브라이언트가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또 천장을 맞췄어요. 천장에다가 스피커. 이번에는 홈런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서 2014년, 2015년에 자꾸 천장만 타고 속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본인 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배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첨단 배트, 비거리가 길어진 배트로 나가고 공행구도 더 반발력이 있어지면서 앞으로 천장을 맞는 타구가 많아진다. 그래서 일본 야구에는 이제 앞으로 이 돔구장을 지을 때는 천장을 무조건 70m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쪽 돔도 하나의 풍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을 때 해줬어요. 더 높게 해줬는데 도쿄돔보다 5m 이상이 높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이 묵살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데 조금 아쉽죠. 그 말씀 지금 박동희 기자 말을 안 들어서 저런. 아니. 많은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거 뭐 하나의 이제 풍속도로 자리 잡겠죠. 하지만 그 룰이 지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동희 기자가 말씀하시는 그 돔들이 도쿄돔, 교세라돔, 이제 나고야돔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차례대로 높아졌지 않습니까? 또 그 완공된 순서에 따라 늦을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나고야돔도 선동열 감독이 주니치로 이적할 그 무렵에 완공이 됐으니까 다 옛날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박동희 기자가 자문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지금 높이를 조금 그 67.5m에 맞췄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박동희 기자가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 고척돔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로컬 룰이라고 그러죠. 보통 도움구장 특별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부터 읽어봤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 보통 야외 개방된 곳에서 야구 경기를 하더라도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햇볕이 비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돔은 그런 변수는 없는 대신에 천장에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너무 자주 나오면은 좀 그게 기술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즐기시는 우리 팬들께서는 그런 새로운 변수도 하나의 볼거리다. 또
본구장이 정식 경기에 사용되는 건 이제 올해가 처음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즐겨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박동희 기자 말에 조금 솔깃한 게 네. 역시 그 진화. 선수들 파워가 진화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2000년대 도쿄돔에서 이제 경험이 있는데 경기하셨잖아요. 그 네.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페타지니 선수라고 LG에 있었었거든요. 당시에 야쿠르트 소속이었는데 제가 던지고 그 선수가 천장에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지금 이제 감독하고 있는 다카하시 선수가 잡아서 아웃이 됐는데 당시에 저는 이런 타구를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높게 날아가는 타구를. 근데 지금은 많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망이의 뭐 성능도 좋아졌긴 했지만 선수들의 뭐 그 벌크업이라든지 이렇게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척돔에서 페넌트레이스 말고 중요한 경기가 많이 열린다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어제 나지현 선수 공이 땅 쳤는데 완전 잘 맞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파워도 증가가 됐지만 변수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지금 1번이 왜 천장을 박선 선배 말대로 올렸냐면 중요한 1번 시리즈에 그런 변수가 작용할까 봐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 때문에 시리즈 전체가 다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박선 선배 말대로 이게 하나의 풍속도가 되면 이해할 건 또 이해하지 뭐 새로 허물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때도 고칠 수 없죠. 조건은 같으니까. 뭐 그렇죠.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는 뭐 그 보스턴 구장이라든지 뭐 특이한 구장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은 같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그것도 하나의 재미지만 잘 이제 캐치를 해야 되겠죠. 경기할 때. 그래요. 자, 아무튼 이번 경기를 계기로 나지완 선수에게 또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나지붕. 네. 우리 야구 팬분들 참 별명 잘 지으세요. 자, 2루 토크 뜨거운 이슈. 오늘의 주제는 NC의 8연승입니다. 초반에 사실 조금 주춤했었는데 파죽에 지금 8연승. 대단하죠.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정말 무서운 행보입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왜냐하면 내려갈 팀은 또 내려간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근데 NC의 상승세는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로 NC를 꼽았잖아요. 근데 저는 팀 공격력이 4월에 좀 주춤했는데 5월 들어서 이 팀 공격이 TMG가 살아나면서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제가 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8연승 올린 팀 지금 NC 말고 또 한 팀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보고 보세요. 예? 네. 모르시겠어요? 아니 전문가분들이 모르시네. 저희도 다 나와 이제 제가 있는데. 다 알아야 돼요.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는데. 복면가왕의 음악대장. 네. 8연승.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자막이 월요일 저녁 야구의 빈 공간을 딱 맞게 채우는 엠스풀 야구 라이브 토크쇼 야시장의 서경석입니다. 오늘도 알찬 야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민철 위원께서 첫 출연하시고 벌써 오늘이 6회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첫째 출연을 하고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자원으로. 왜냐면 이제 예. 불은 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제가 여전히 뻔뻔하시네요. 예. 뭐 100년 살 건 아니니까. 근데 그동안 자리 비우시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박동희 기자 참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오빠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도 아니고 꼭 구설수에 시달려 나오는데 제가 2008년, 2012년에 한 번 힘들었었는데 야시장 3회 때 이 발언을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이 4년 주기설이
또 한 번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진심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네. 우리 이제 박승현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바뀐 것 같아요? 6회를 거치면서. 글쎄, 우선은 제가 이제 아재라는 사실에 대한 그 자기 객관화가 빨리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주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뭐 살면서 그 외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살지도 않았지만 또 지적받고 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멋지신데? 그런데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너무 지적들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분. 좋아요. 약간 레옹 느낌 나시네. 레옹.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기셨어요. 그리고 저기 갓 쓰고 오셨다면서요. 가끔 갓 좀 갖다 주세요. 자, 오늘도 세 분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야구장에서 있었던 여러 장면들을 보다가 여기 계신 세 분이 야 하고 감탄사를 내뿜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정민철 위원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뽑은 야한 순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정재훈 선수인데요.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 11년을 이제 두산에서 몸을 담았고요. 준우승을 4번 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2014년 시즌 종료 후에 두산 장원준 선수의 보상 선수로 이제 롯데로 넘어갔다가 지난 시즌 2차 드래프트로 인해서 다시 친정팀 이제 두산으로 돌아왔는데 글쎄요, 당시에는 두산에 있을 때는 기여도가 좀 많았고 네. 롯데에 있을 때는 10경기 정도밖에 출장을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한영덕 수석 코치가 아무래도 정재훈 선수 영입하는데 조금 많이 개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우승은 했지만 중간 투수 역할이 조금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정재훈 선수의 영입 이유는 한용덕 코치의 판단은 공을 아직도 던질 줄 알고 공을 던질 줄 안다는 얘기는 스피드를 떠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적절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점은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한용덕 수석 코치가 구단에 적극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정재훈 선수를 영입하게 됐죠. 그렇군요. 정작 정재훈 선수 있을 때 우승을 한 것이 아닌데도 우승 반지를 그렇죠. 이제 그렇기 전달한 때문에 거죠. 두산 측에서는 그러니까 예우죠. 그러니까 정재훈 선수가 그동안 우리 식구였다라는 예우를 1년 만에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은 이거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승에 기여를 안 했지만 하지만 두산 쪽에서는 우리 식구다라는 표현을 반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재훈 선수는 이 반지 하나로 인해서 팀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겠지만 이미 롯데에 있을 때도 롯데에서 두산에 왔을 때도 편하다. 내 집에 온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활약이 대단하죠, 우리 정재훈 선수가. 이제 젊은 선수들을 제치고 필승조에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재훈 선수의 과거에 입단했을 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성적만 봐도 나오는데 지난해는 10경기만 나왔었거든요. 평균 자책도 7점대 이상이었고 홀드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올 시즌 벌써 홀드도 7개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도 1.27이고요. 와우. 피안톨도 1할 때인데 그렇다면 과연 정재훈 선수가 지난해 왜 부진했느냐. 저는 2군 기록을 보게 되면 이 2군에서 정재훈 선수가 얼마나 잘 던졌냐면요. 평균 자책 2.09 그리고 1승 6세이브 경기 수도 28경기에 거의 40인 이상을 던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롯데에서 지난해 정재훈 선수를 2군에서 기로 좀 더 주목하고 봤으면 좀 더 기용을 좀 더 많이 했으면은 올 시즌과 비슷한 성적이 나지 않았을까. 근데 지난해 10경기에만 정재훈 선수를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조를 리빌딩이냐 아니면 현재 성적이냐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이종훈 감독 체제 때는 그런 게 완전 정착이 못 됐었기 때문에 정재훈 선수가 명확한 포지션을 못 잡았던 맞아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 친정으로 돌아와서 지금 맹활약 중인데 잘해서 올해는 진짜 우승 반지를 그렇죠. 본인의 힘으로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승현 기자가 뽑은 야한 순간. 예, 저는 원래 야구인들끼리 속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구인들끼리 주고받는 말로 주자가 루상에 나가서 약간 어이없는 상황에서 아웃되는 거를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제가 뽑은
영상은 교통사고 순간입니다. 예. 자, 지난 6일 경기였었죠. 자, LG가 그 최은성 선수가 친 타구가 지금 NC의 박성민, 박민우, 태임주 선수로 이어지는 그 3중살이 나왔어요. 보기 드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 KBO 리그 전체로 따져도 62번째 3중살이었고요. 그 NC로서는 저게 팀 창단 후 처음 있는 그런 그 3중살이었다고 하던데요. 야. 지금 저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2루 상황이 좀 그 주목할 만했습니다. 박성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에는 그 3루 베이스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스텝 하나 밟고 베이스를 밟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루로 송구할 차례였는데 그 NC의 2루수 박민우 선수가 2루를 밟고 기다리면서 박성민 선수로부터 오는 공만 보고 그 다음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1루와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1루 주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공 받는 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 동작인 1루 송구 이거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좀 보시죠. 그러네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히메네스 선수가 그 슬라이딩 할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 저 장면에서 우리가 히메네스 선수의 그 태도도 칭찬을 할 만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병살 플레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약간 그 발을 들고 들어간다거나 거칠게 또 슬라이딩을 하죠. 거칠게 하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 그렇죠. 이루수와 네.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한 걸 알고 부상을 막기 위한 동작을 취했거든요. 또 그 박민호 선수가 넘어진 다음에도 한참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가더라고요. 이제 손시현 선수가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손짓을 하니까 들어가던데 그 외국인 선수로서 참 우리나라 가서 이제 그 히메네스 선수가 아주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 앞으로도 이런 모습 계속 보였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히메네스가 참 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품이 아주. 자, 얼굴도 보면은 굉장히 그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이튿날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LG의 플레이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 장면. 예, 그렇습니다. LG가 1대0으로 앞서다 한 점을 뽑고 이제 2대0인 상태에서 1-4-1. 자, 저 장면이 이제 0대4로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2-4 만루였었는데 그 히메네스 선수가 역시 좌전 안타를 쳤던 상황이에요. 근데 3루 주자 정성훈 선수는 무사히 홈에 들어왔고 2루 주자 서상우 선수가 잇따라서 홈에 들어오다 이제 아웃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뭐 경기를 많이 보셨겠지만 그 서상우 선수의 홈에 들어오던 모습이 그 장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들이 노출이 됐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 대기 타석에 있던 오지환 선수가 지금 서상우 선수는 이미 3루를 돌았기 때문에 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천천히 뛰었어요.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이 릴레이 되는 것, 또 볼이 송구가 됐기 때문에 그 오지환 선수가 이제 슬라이딩 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또 서상우 선수가 물론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긴 하고 또 체격이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주루 플레이 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지금 김태군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항상 그 홈으로 볼이 송구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보면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홈베이스에 그 정민철 위원께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상위 팀들 보면 프론트가 다 강한 팀이네. 정말 아무 말고도 충실히 보는 팀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지금 NC의 그 고위 프런트로 계신 분하고 그러니까 2015년에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2015년 시즌을 앞두고 랜디 울프 선수와 접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아직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서 성사가 되지 못했다고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 생각에 물론 랜디 울프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133승을 거둘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오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몇 년 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인데 아직도 저 선수의 왜 미련을 갖고 있었지라고 좀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보니까 2015년에 그 울프 선수가 이제 한국행을 거절한 다음에 그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23경기를 뛰어가지고 9승 2패의 평균 자책점 2.58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실제 또 메이저리그 승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수를
두루두루 챙겨보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NC에는 이 과학적인 스탯을 이 연구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생산해내고 공유하는 팀이 있거든요. 이 팀 역시도 이게 가장 잘 되는 팀이 제가 뭐 두 팀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NC와 넥센이에요. 넥센은 우리가 전부 하위권을 많은 사람이 지목했지만 승승장구하는 이유. NC가 아주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를 지금 박성민 한 명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이유. 또 이 두 팀을 항구적인 강팀으로 꼽는 이유가 저는 이제는 현장의 야구를 독점한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가 메이저리그 보면서 다 선진야구로 가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현장은 선진야구가 돼가고 있는데 프론트가 선진야구를 하려면 현장에서 하니까 프론트하고 하니까 그만하라. 현장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프론트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네. 그래요. 프론트도 함께 진화해야 된다. 박동희 기자는 좀 NC와 넥센을 좀 편애하는 느낌이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항상 칭찬하죠. 네. 두 팀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제가 편견 없이 칭찬하는 거죠. 편애가 아니라. 네. 아, 그러네요. 제가 만약에 저 좀 잘 보고 싶었으면 인기 있는 팀을 많이 칭찬하겠죠. 네. 근데 저는 NC와 넥센 또. 네. 자, 아무튼 이 투타 조화 잘 이루면서 지금 8연승 순항 중인 NC. 이런 팀은 또 문제가 이것도 언제 깨지나. 이것도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정민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근데 연승 중에는 글쎄요 언제 깨지냐 이 걱정보다 연패 중이 사실은 심해요. 그리고 투수가 기록을 세울 때 야수들의 심정 그게 더 압박감은 있죠. 근데 연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승과 연패를 빨리 끊으려면 그것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승을 하려면 그것을 잊고 의식하지 않는 연패를 끊고 싶으면 그것을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투수들도 또는 타자들도 상대와 이렇게 스포츠를 경기를 할 때 내가 이 선수를 잡아야지 무슨 기록을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하. 과정에 몰입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연승 중에도 야 오늘 해야 연승이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면 그 연승은 저는 끊어진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지배적일 때는. 근데 참 사람인지라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날 수가 네.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왜 연승 기간에는 그 끊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뭘 수염을 안 자른다든가 징크스가 있긴 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예. 뭐 투수로 얘기하면 스파이크를 네. 뭐 1년 내내 신는다든가 또는 뭐 속옷을 계속해서 입는다거나 위생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안 빨고요. 그럼요. 뭐 박 기자님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1988년도에 그때 이제 빙그레 이글스의 이동석이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4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혜태 타이거스의 선동열 선수와 선발 맞대결을 벌려서 1대0 그것도 노히트 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너무 좋은 기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당시 그 마운드에 올랐을 때 신었던 양말을 안 빨고 계속 신어서 그 양말이 펑크가 나가지고 구멍이 뚫렸는데도 계속 신고 다녔던 그런 일화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완봉승은 얻었지만 이제 완봉승은 얻고 또 무점도 얻었죠. 아니 그래서 그 양말 신고 그 성적은 좋았어요? 그 후로 계속? 근데 그 해는 좀 괜찮았는데 비교적 선수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암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네. 이겼을 때 좋을 때 흐름은 운전할 때도 그 길로 또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먹던 것도 먹고 싶고. 맞아요. 예, 아니 그 자기 정민철 암시. 위원도 현역 때 그 노이트 노런 기록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때 양말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대기록을 세운 이후에 성적들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멘탈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 그러니까 어떻게 평정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뭐 신었던 스파이크도 신고는 쉽죠. 신고는 쉽지만 이건 차치하고 또 몰입하고 과정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노이트 노런 바로 다음 게임 어떻게 됐죠? 잘 던졌을 거예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요. 하여튼 저 NC 열심히 또 이 좋은 결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시킨 MBC 진짜 이게 서운해. 왜 어저께는 진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볼 때버리지 제가 녹사시켜갖고 큰 방송을 하겠다고. 너무 몇 단계. 오, 시작했나 보다. 하나, 둘, 셋. 오늘 생수 원샷 안 하네요. 네. 감기가 걸려서 생수 원샷보다 그 뒤로 약간 힘들어요. 후유증이 있어서 많이 발려버렸어요 지금 몸이. 죄송합니다. 내가 나왔어요. 네. 지금 물 지금 원샷.
아니야, 먹고 가. 배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 네. 위원님 요새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이런 거 좀 배는 어떻게? 여러 여자분들이 요즘에 뭐 트레이닝 또 특히 이 복근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네, 복근 생겼으면 자 좋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못한 거예요? 이런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 많이 먹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바닥바닥 흘리고 복근 운동을 옛날에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다라면은 복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역시 일단은 생활이 자체가 먹는 거를 좀 늦게 안 먹어야 돼서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안 돼. 생활 속에서 좀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여자들이 조금 이 코어 운동, 이 복근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몸짱 되겠습니다. 네. 이 점이 여자 아나운서 중에 가장 말을 잘 안 듣는 분은 누구시죠? 김선희 씨. 조금만 해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너무 잘해요. 근데 귀엽습니다. 죄송해요. 산준혁, 선동열, 양준혁 둘 중 진짜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선동열, 양준혁 선수한테 물어보십시오. 선수 시절 당시에 네. 좀 유머러스하거나 네. 재밌어서 그거는 당연히 93년도 양수경, 성동열, 이종범 그 음반을 내고 부산 경기인데 양수경 씨가 우리를 응원차 왔는데 감독님한테 정말 직선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돌아섰을 때 야, 이거 이씨야 항상 이런 모습을 야, 너 누구야? 너 나와! 삐삐삐삐 하고 이게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양수경 씨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얼른 방송해야지 뭐 숙이고 그래요. 얼른 일어나. 아, 저걸 봐야죠. 돈은 좀 버셨냐고. 돈은 개코나. 아이고, 500 받고 누가 돼가지고 다 모르겠어요. 그 음반 네. 위원님이 또 직접 들려주셨죠. 사랑하고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해줘요.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복면 야왕이시잖아요. 저는 뭐 조금 연습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재 썰은 재밌네요. 무시하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제가 서울말만 안 쓰면 괜찮아요. 양수경 지몬미. 지금 그럼 위원님 네. 지금 네. KBO 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네. 상대해보고 싶은 투수 있으세요? 로저스. 왜요? 그 친구가 조금 외국인 선수 치고는 로케이션이나 이 머리가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예전에 실력이 됐더라면은 치고 안타 치고 도루하고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한국에도 이런 선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로저스가 당황하겠는데? 당황한 게 아니라 그게 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니까. 네. 그럼 국내 선수 동네 선수는 다 좋죠. 근데 동네 선수 중에 좀 볼이 빠르고 보라 근데 지금 떠오르는 신재영 선수 넥센에 인상 좋은. 예, 그 지금 볼넷이 23이닝 연속 볼넷이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제구가 좋다라면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볼을 들어오는 걸 쳐야죠. 안 치니까 삼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우와 보고 싶다. 그죠? 네. 현역 때 야. 있어서 우리 감독님 뭐 내 얘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일단 저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비교 화면이군요. 지금 복면가왕의 기간이 음악대장과 네, NC의 5월 8일까지 8연승 비슷하네요. 하지은 비슷하죠.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기고 있었는데 네. 음악대장한테 진 거죠. 그렇죠. 꿀인 양파 씨를 이겼네요. 네.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팀 중에. 야구 네. 관계된 질문인데 저희들이 모르는 줄 알고 네. 그죠? 생각보다 당황하시는 무섭네요. 모습 아주 네.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가 비밀로다가 이렇게. 정민철 의원은 모르면 망신이지만 네. 저는 상관없어요. 왜요? 왜요? 아니 누가 뭐 제가 다 알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왕 저희가 이렇게 좀 화면까지 준비했으니까 음악대장과 NC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음악대장. 8연승이 스포츠 물론 이제 그 복면가왕도 뭐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대회고 네. 8연승이 좀 대단합니다. 왜냐면 그 김경문 감독의 그 운영 스타일을 또 다시 한번 회자할 수밖에 없는데 네. 4월에 다소 주춤했을 때도 선수들을 땡겨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맘때 되면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네. 중요할 때 선수들이 힘을 내잖아요. 아직까지는 지친 선수들이 안 보입니다, 눈에. 제 질문에는 지금 답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야구 네. 이야기로 자체적으로 네, 네. 그냥 넘어가셨군요. 예. 저는 야구인이니까. 맞습니다. NC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많은 기록들이 나왔어요. 8연승 하는 동안.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경기당 득점 8.75, 자책점 2.62, 팀 타율이 3할 3푼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장타율 5할 5푼 8리, OPS가 971, 0.971. 와, 정말 대기록 아닙니까? 그럼요. 예? 뭐 잘 나가는 팀의 특징으로 한다면 많은 득점을 올리고 실점은 적게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 기간 NC의 수비도 좋았고 또 젊은 선수의 활약도 좋았거든요. 저는 NC가 지금 8연승을 하지만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시즌을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저는 이 흐름을 NC가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타선부터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C의 중심 타선. 자, 나성범, 테임즈, 박성민, 이호준. 예? 와, 나성범 5할 1푼 6리에 그죠? 타점 15. 박성민 선수 3할 6푼 4리. OPS가 1.080이고요. 다 넘네요, 예. OPS가. 그렇죠? 다 1점을 다 넘습니다. OPS라 하면 뭐 장타율과 타율을 이제 합한 건데 왜 저 OPS가 참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러니까 투수는 짧게 치는 타자와 한 방 칠 것 같은 타자를 상대할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 타자들은 어떤 공이든 짧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칠 수 있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죠. 투수가 상대할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나성범 선수 모습도 나오지만 저는 박성민 선수가 초반에 다소 주춤했고 테임즈 선수가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이 두 선수가 폭발을 해주면서 큰 시너지를 내고 있고 역시 박성민 선수의 가치는 그 무거운 계약 조건이었잖아요. 가치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할 선수는 또 하네요. 보통 그 OPS 그 장타율 플러스 출루율 네. 그게 아까 자막이 잘못 나와서. 네.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높다고 보는 거죠? 보통 0.7 이상이면은 네, 훌륭한 선수. 7 이상이네. 네. 다 1이 넘으니 그 어마어마한 대단하죠. 거죠. 네. 근데 저는 저기서 가장 고무적인 게 이호준 선수 같아요. 이호준 선수가 제가 미국 캠프 갔을 때 이 부상 때문에 이 치료받느라 늦게 합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많은 선수인데 이호준이 합류하면서 팀 색깔이 팀 타선도 바뀌었지만 정말 팀 분위기가 더 좋아졌거든요. 이 베테랑의 힘을 이호준이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선수의 나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기량을 본다면 전 다른 팀에서도 이호준 같은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호준 선수가 현재 나이가 지금 저랑 3살 차이 나는 걸로 알았는데 41. 네, 41로. 네. 부록을 넘은 나이인데. 제가 나이가 많군요. 저도 순간 박동희 기자가 자기 나이 어린 거 자랑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또 나이가 많군요 그러네요. 네, 얼굴이 참 동안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는 동안에는. 네. 참 철없어 보이는데 얼굴. 꽤 드셨네. 아무튼 그 이호준 선수를 비롯해서 중심 타선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닙니다. NC는 지금 타선은 빈틈이 없어요. 예, 제가 예.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가 김준환 선수입니다. 네. 예. 김준환 선수는 올 시즌 개막전 로스터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가 그 4월 15일 날 이제 1군으로 올라왔고요. 선발로 출장한 것이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3일부터 이제 리드오프를 맡고 있는데 지금 뭐 타율이라든가 그 출루율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숫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타석당 맞이한 투구수입니다. 이제 이 선수가 올 시즌에 그 모두 한 타석당 본 그 투구수가 4.57개거든요. 이게 NC 선수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NC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적극적인 그 타격을 하는 팀, 물론 뭐 파워를 갖고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팀 컬러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김준환 선수가 1번 타자를 맡게 되면서 그 상대 투수의 볼을 가능한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동료 선수들한테 상대 투수의 그 특성을 캐치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저 어린 선수가 저렇게 타석에서 침착하게 공을 보는데 우리도 좀 더 좀 신중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NC는 올 시즌에 그 팀 전체에서 타석당 그 투구를 보는 횟수가 그 3.92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많이 보는 팀 위에서 3번째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이
김준환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새로 타선에 합류한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동료 선수가 이게 타석에 들어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른 타자들도 이렇게 보는군요. 그 구질이나 이런 거를. 그럼요. 대기 타석에서 또 살펴야 되고. 그 멀리서도 다 네.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수치는 타자 수치 참 도움을 주는 수치지만 상대하는 또 투수 입장에서는 공을 이만큼 많이 본다는 건 에너지를 빨리 소비시킨다는 얘기잖아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네. 저 현역 시절에 공 많이 보는 타자들 참 싫어하셨잖아요. 이종범 위원은 네. 공을 많이 안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턱이 이렇게 길고 몸쪽 막 그냥 때려버리는 스타일이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박정태 선배라든지 유지현 선수 이런 선수들은 공을 많이 봤죠. 그러면 투수 입장에서는 레퍼토리가 막 엉키죠. 힘도 빨리 빠지고. 예. 그러네요. 김준환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또 NC가 이제 조만간 또 투수진이 나오죠. 영상이. 그렇죠. 네네. 투수 영상 또 보겠습니다. 네네. 투수진이 2경기 빼고는 실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투수들의 기록을 살펴볼게요. 자, 8연승 기간 중에 선발이 6승, 퀄리티 스타트 7회, 평균 자책 2.54, 불펜도 막강합니다. 2승 4홀드 4세이브, 평균 자책 2.82.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뭐 이제 해커 선수, 스튜어트 선수, 이재학, 이태양, 이민호 이 선수들이 NC만 유일하게 고정으로 계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에 NC 취재를 뭐 박 기자님도 계셨겠지만 중계 때문에 갔었는데 이민호 선수가 다소 경기 이닝 수와 투구 수가 적었기 때문에 최일원 투수 코치는 김경문 감독에게 조금 더 빨리 한번 써보자라는 건의를 했었었는데 김경문 감독은 거기서 바로 아니다. 날짜대로 가자. 정확히 순서를 맞춰서 해주자.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 대단했고 박민석 선수랑 박준영 선수, 부창모라는 이 새로운 얼굴들. 이 새로운 얼굴들이 대단한 역할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견고한 그 선수 뎁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러네요. 지금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왜 NC가 견고한 뎁스를 갖고 있나를 이 방송을 보는 이 야구 팬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구단의 최근 4, 5년간 신인 지명 이 결과를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그 선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까지 있던 스카우터들이 변동된 팀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 엠스플 뉴스에서 지금 기획 취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만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누군가 신인을 지명한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프론트가 할 일이 많다고 보고 관리와 감시 감독이 잘 돼야 됩니다. NC 같은 경우 이태일 사장이라든가 배석현 단장이 늘 아마야구 해봐서 선수를 봐요. 1군 경기가 만약에 문학에서 열리게 되면 오전까지 목동에서 아마야구 경기를 보고 그다음에 경기 시작이 돼서 문학이나 잠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구단이 제가 알기로는 NC랑 넥센밖에 없어요. 이분들의 구단 수뇌부가 아마 선수의 흐름과 이름과 그 선수들의 특기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꼼수를 부릴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꼼수가 작용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팀의 신인 지명회의는 엉망이 돼버리는데 그 결과를 아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나오실 텐데요. 한번 정말 보세요. 정말 최근 4, 5년 사이 보게 되면 왜 제가 이런 말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네네. 지금 이야기를 던지신 네.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해지면 제대로 저희가 그러면 그렇죠. 또 저희가 지금 큰 줄기는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까